자료 받으셨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묶어놨어요. 그 페이지 보시면은 유리함수 한 장 반, 무리함수 한 장 반입니다. 오케이? 컴팩트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양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것들 딱 명백하게 정해져 있고 해석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는 이제 연산하는 파트랑 그 함수 해석하는 파트를 따로 이제 분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유리식 연산 파트부터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일단은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부류가 좀 힘들어하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연산 많이 안 했던 분들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분수 계산인데요. 분수 계산인데 이제 분수가 이제 분수 형태의 식이 들어가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정확히 원리는 4연수 이제 분수 초등학교 때 이제 연습을 했었던 그 분수꼴의 형태의 이제 연산이랑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문자가 들어가면은 똑같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들어가면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잘 몰랐던 부분이면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리식의 핵심은 이제 통분인데 이제 개념부터 좀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그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수,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좀 대응되는 개념은 유리수 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유리식은 이제 두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 정의 자체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AB가 다항식일 때 A분의 B꼴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이제 특히 B가 0이 아닌 상승이면은 B분의 A는 다항식으로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의 X제곱 플러스 X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니까 이거 자체를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X제곱 플러스 X니까 이거는 다항식이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가 2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여기가 2가 들어가더라도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긴 하지만 2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항식 되는 거 같지. 무슨 얘기야? 유리식꼴에서 밑에가 상수 다항식인 경우, 밑에가 상수 다항식인 경우 전체 식은 그냥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질문. 유리식이 더 큰 개념인 거야? 아니면 다항식이 더 큰 개념인 거야? 유리식이 더 큰 개념이죠. 우리는 집합이란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리식 집합이 더 커? 다항식 집합이 더 커? 라고 따졌을 때는 유리식 집합이 훨씬 크죠.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 집합은 이제 유리식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옆에 제가 도식화 해놨어요. 벤다이어 그려놨습니다. 전체 유리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고 그 다항식이 아닌 것을 분수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리식은 두 부류예요. 유리식은 딱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다항식도 유리식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다항식꼴이 아닌 식을 나머지가 분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분수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분모에 다항식이 있으면 분수식이야. 근데 상수 다항식을 제외해야 돼요. 상수 제외. 왜냐면 상수가 돼버리면 다항식이 돼버리니까요. 확인했죠? 상수 제외하고 1차, 2차 이런 등등등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분수식이죠.
1학년 때 배웠던 거다. 그치? 반비례. 맞아? 분수식이야. 1차라고 표현하지 않아. 차수는 4항식 용어야. 착각하지 말자. 이 식의 차수는 1차가 아니야. 알겠지? 차수는 다항식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죠? 분수식일 때는 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지 말냐면 분모가 1차식인 건 맞지. 오케이? 분모가 1차식인 건 맞는 표현인데 이 식 자체를 1차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등등등 있죠? 뭐 x제곱 플러스 x분의 2x 뭐 이런 것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얘가 상수다항식이 아닌 거 이런 거 다 분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라는 걸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1차분의 1차꼴이 메인이야 사실.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다루게 될 메인 좀 이제 유리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념 됐지? 유리식 그냥 개념한 거야. 알겠지? 이런 걸 다 유리식이라고 부른다. 다항식하고 분수식 합해서 유리식이고 분수식이 이런 것들. 특히 우리가 다루게 될 것들은 분수식 중에서도 1차분의 1차꼴 됐죠? 자, 유리식 성질 보겠습니다. 유리식 성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다항식을 곱하더라도 같은 분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에서 계산할 때도 똑같이 연산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유리식 사칙 계산 가겠습니다. 덧셈.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통분 쪽 보세요. 통분 쪽. 통분만 확인할게. 실제로 이 통분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 자, C분의 A 더하기 자, D분의 B를 갖다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통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통분의 원리는 얘들아 제발 답답한 게 이런 거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일단 5분의 1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이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뭐 한다? 통분을 한다. 근데 얘가 6분의 이제 5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잘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6분의 5라는 건 아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6분의 5가 나오는지는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니까 이제 수로만 다뤄졌던 식을 문자가 포함됐을 때 굉장히 지금 얼타는 거야 그냥. 원리는 뭐냐면 그 유리식 성질 중에 첫 번째 거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오케이? 잘 봐. 이거야. 분자 분모에 3을 갖다 곱한다. 그러니까 앞에 게 뭐로 가요? 6분의 3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야. 뒤쪽은 이렇게 가는 거야. 위아래. 분자 분모 똑같이 2를 갖다 곱한다. 그러니까 6분의 2로 가는 거야. 얘가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더해서 얘가 등비 가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6으로 통분했으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각으로 곱해서 더하는 거야. 오케이? 대각으로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 더하기 3이라는 얘기죠. 됐지? 똑같이 간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C랑 D는 지금 서로 다른 다항식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 어떻게 해요? C, D분의 대각으로 곱해서 간다. AD 더하기 대각으로 곱해서 들어가는 B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쵸? 더 설명 안 해줘도 될 거 맞지? 자, 넘길게요. 뺄셈도 마찬가지야. 뺄셈도 이제 마찬가지로 통분 갖다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야. 네가 잘 들어. 생각보다 지금 니네 잘 못해 이거. 알겠지? 니네 그 기본적인 분수 연산도 실수하잖아요. 식 들어가면 더 못해. 알겠지? 통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곱셈은 똑같이 갑니다. 곱셈은 똑같이 가요. 이제 C분의 A 곱하기 B분의 B를 갖다 계산하겠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CB분의 AB로 정리가 되시는 거죠. 됐죠? 넘길게요. 나눗셈은 어떻게 배웠어? 야, 너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눈 딱 감고 이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2시간 반 동안 내내 지적받았는데. 그게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게 습관이라고.
나눗셈 어떻게 하죠? C분의 A 나누기 B분의 B. 네. 나눗셈을 뭐로 고친다?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뭐 취한다? 역수 취한다. 똑같습니다. 원리 자체가 똑같아요. 수학에서 이제는 이제 당신들이 중3이니까 이제 나눗셈 같은 연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눗셈 같은 연산은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 교환밖에 성립 안 하고요. 굉장히 이제 성질이 안 좋은 연산이지. 무조건 다 뭐로 고친다? 무조건 역수 곱하는 걸로 고친다. 그러니까 이제 B분의 B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곱셈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시고, 그 비례식 처리하는 거 이제 확인 좀 하자. 너희들 이제 비례식 처리할 때 일단 첫 번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은 초딩 때는 이거 가르치죠. 이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일치하는 거. 이건 초등학교 이제 발상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저거 이제 자주 이용합니다. 실제로 닮은 쓸 때나 이럴 때. 두 번째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과정도 이제 쓰여요. 실제로 문제 풀 때.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처리 방식은 뭐가 있냐면 그 두 번째가 살짝 조금 중요해. 이걸 이제 비례상수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A 대 B가 C 대 D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냐면 A는 C는이라고 할게요. 관점을 뭐라고 주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 제가 A는 걸로 돼 있네요. A에 따라서 이제 고치는 걸로 돼 있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볼게요. A는 얘랑 이 수의 비율이 C 대 D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이제 수 K에 대해서 0이 아닌 수 K에 대해서 자 CK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B를 자 D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0이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비례상수라는 거예요. 비례상수라는 건데 실제로 저는 이제 비례상수를 훨씬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 닮음이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는 다 비례상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례를 갖다 보고 저거구나 그냥 이해하시면 돼. 텍스트로 보고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직가상학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배웠던 거 좀 써놓고 볼게. 봐봐. 여기를 세타라고 딱 뒀는데 자 탄젠트 세타가 X라고 볼게요. 탄젠트 X가 너를 삼각비 했지? 탄젠트 X가 2야. 이건 무슨 뜻이지? 밑변분의 높이가 1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K, 2K라고 두는 거 있지? 이게 비례상수인 거야. 됐지? 그 뜻이에요. 알고 있던 거죠? 맞죠? 1대 2니까 K, 2K라고 뒀던 게 이게 비례상수. A 대 B가 지금 여기가 1대 얘가 A 대 B가 1대 2니까 K, 2K라고 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활용하는 게 비례상수입니다. 됐죠? 훨씬 많이 사용하죠. 넘길게요.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 1번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얘 1번 같은 거 처리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지. 봐봐. 얘 1번 봐봐. 그 x 대 y 대 이번 이제 세 수의 비율이거든요. 얘가 지금 1대 2대 3이에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뭘 갖다가 찾아야 되냐면 이것 자세요. 자, 식의 값을 계산해라. 자, 유리식이에요. 자, 2y, 자,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자, 2x,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z. 계산하면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얘 비율이 1대 2대 3이면은 자, x, y, z를 각각 뭐라고 주시면 돼? 비율 맞춰서 어떻게? k, 2k, 3k. 취지는 뭐냐면 문자 3개를 한 문자로 통일하자는 거야. 그 다음 뭐 하신다? 이거 가지고 대입한다. 그렇죠? 대입하시면 x가 k거든요. 앞에 거 3k. 자, 플러스 y가 2k예요. 앞에 두 배가 되네요. 4k. 그 다음에 z 빼는 거니까 3k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 볼게. 자, x의 2배 2k. 그 다음에 y 더하시고요. z를 빼요. 3k.
이제 분자는 어차피 얘가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4K로 가는 거고 분모는 4K에서 3K 빼는 거니까 그냥 K인 거지. 따라서 자 K분의 4K로 정리가 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정답이 4가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례식 이용하실 때는 그 뒤쪽에 이거 비례상수 쪽 이용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 확인하시라고 넘길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여기 첫 번째 거 높이 1번. 자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계산이 있어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메인이야. 여기. 자 유리식 계산의 메인입니다. 앞에는 좀 이제 그냥 아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첫 번째부터 확인. 이거를 급해요. 케이스를 나눌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보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알겠지? 야 너는 수업을 안 듣는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해? 과제를 어떻게 풀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수업을 안 듣는데 과제는 해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집에서 혼자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외 아니야 수업? 어떻게 공부했지 그동안? 분자 차수 리조인데 이거 이제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 쪽의 차수가 높다라는 거죠. 나머지 정리 활용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중요한 말이 나왔네. 나머지 정리. 결국 수상이야, 알겠지? 한 번에 이해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한 번에 이해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실 제 탓은 아닙니다, 알겠죠? 쉽게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번하고 2번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은 일단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라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식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책에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자 차수가 더 높다는 거는 분모가 예를 들어서 뭐 4차식이면 분모가 2차식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분자 쪽이 차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또는 같아도 되고. 그럼 나 이거 계산하겠다는 거야. 나 이거 계산하고 싶다 이거야. 가분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붙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오케이? 일단 이해되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미 이걸 너무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이게 지금 무슨 기호 생략이죠? 나눗셈 기호 생략이에요. 그래서 이거 뜻 자체는 17을 5로 나누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을 5로 나누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5로 나누면 자, 첫 번째 몫이 얼마가 나오지? 3. 오케이? 그리고 15가 들어가요. 그리고 빠지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지? 2. 오케이? 그럼 이것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식을 작성할 때는 이 몫이 이렇게 들어와요. 오케이? 몫이 들어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좀 니네들 마지막에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분모분의 나머지야. 알겠지? 나머지 얼마야? 2지. 이거야. 됐어? 요약하자면 이거죠. 요약하자면 1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 별다른 거 아니죠? 됐죠? 할게. 저 뜻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식으로 일단 하겠다는 거야. 자,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자, b분의 ax가 나올 때 bx분의 ax. 자, 첫 번째 것부터 봐봐. 1번은 그 작은 거 지금 이제 헷갈리네. 제가 이렇게 이제 따로 좀 다뤄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번호가 아니라 이거고 얘가 1번이야. 자, bx분의 ax 가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차수가 얘 차수가 더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 분자 쪽이 더 높아야 돼요. 얘가 차수가 더 높아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수상해서 배워요. 그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을 수상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라는 거야. 자, 다음 AX를 뭐로 나눠요? BX로 나누는 거죠. 그죠? 돼요? 그럼 이제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몫과 나머지로 처리하겠습니다. 됐죠? 몫이 얼마예요? QX고 뭐가 들어가서 딱 빼지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RX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배웠죠? 수상에서?
AX는 나누는 10 나누는 10 곱하기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여기서 QX 더하기 RX 됐지? 이건 수상 됐어? 맞죠? 이거를 이 AX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AX 분자 쪽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게 분자 쪽에 채워지고 분모가 BX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 상태에서 항분리 하는 거야 항분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지? 결과를 잘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쪼개지면요 BX 약분되면서 뭐만 나와요? QX만 나오지 고요? 두 번째 연결 BX분의 RX입니다 됐죠? BX분의 RX입니다 증명 끝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해했어? 멍 해가지고 이건 이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다항식으로만 계산할 거니까 다항식을 푸는 방법을 봐야지 방법론적으로 수학을 접근하면 일단 답이 없어지지 이해했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이걸 이해하는 순간 난 그때부터 이제 생략해서 이렇게 연산한다 알겠지?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밑에 예 제가 좀 많이 달아놨거든요 이걸 잘 해야 돼 왜냐하면은 뒤쪽에 가서 유리식 계산하실 때 그거 거기서 어차피 1차분의 1차 나오거든요 나 너네 연산하는 거 안 기다려줄 거야 그냥 막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하면은 왜 그 식이 그렇게 쪼개지는지 이해가 안 되면 함수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잘 봐 밑에 예제 중에 그 첫 번째 예제 잠깐 볼게요 얘를 자 x-1로 나누고 이거죠? 이걸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제가 이제 텍스트에다가 적어놓은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갑니다 우리는 위에 걸로 풀어요 그러면 너 뭐 하면 되냐면 얘를 직접 얘를 봐 나눠 됐어? 이건 할 줄 알잖아 자, 천천히 따라가보면 자 어떻게? x 들어가겠죠? x 마이너스 x 뺍니다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딱 남죠 얘가 나머지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맞춰서 간다 몫이 얼마야? 되지 자 얘는 x-1로 나누는 상황이었고 맞아? 맞아? 아니죠 목이 먼저 나오면 되죠 목 더하기 분모분의 뭐지?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어? 필기 잘 해놔라 알겠지? 거기다 집어넣은 거랑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얘 이번에 지금 고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뺄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넘어갈게. 그거 거기 이제 얘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다항식에서 다항식 뺀 거 그냥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저랑 이제 얘 3번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얘 3번 이게 메인이야. 1차분의 1차 나온다고 했잖아.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유리함수 같은 거 설명 안 한다. 이거 좀 알겠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자기 혼자 교재 시식 고치는 데만 한 10초 이상 걸렸고 그러지 말고 알겠지? 이게 메인입니다. 얘 3번. 자, 얘 3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할게요. 자, 첫 번째 x-1분의 자 2x-3이 합니다. 잘 봐. 일단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하긴 할 거야. 알겠지? 그 이해를 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중간 과정 서술이 다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결과를 잘 기억하면 되겠죠? 중간 과정 설명할게. 얘는 중간 과정이 똑같아요. 얘를 그 x-로 나누잖아요. 몫이 얼마예요? 2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2x-2가 들어가죠? 나머지 얼마예요?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얘가 나머지예요. 이렇게가 됐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목 더하기 분모분의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이 중간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눈빛이 이렇게 못 믿었지? 이렇게 다 흔들리지? 자, 바로 가볼게. 첫 번째, 몫은 쉬워. 알겠죠? 얘가 몫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몫은 쉬워요. 몫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1차분의 1차잖아요. 오케이? 최고차항의 비율이요. 1분의 2. 얘가 몫이야. 됐죠? 잘 기억해놔라.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몫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 그 다음에 이 뒤쪽 처리하는 걸 여기는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알겠죠?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 메인은 이거야. 이게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겠다는 거냐면 2x-3이라는 것은 x-1로 나눴을 때 몫이 2고요. 오케이? 나머지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럼 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정리가 그게 나머지 정리야. 알겠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못 써요. 1차로 나눌 때에만. 왜? 나누기 1차일 때는 나머지가 몇 차니까? 상수 이하니까 상수밖에 안 되지. 나머지가 상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게 취지였냐면 어떤 다방식 px를 a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을 때요. 이 나누는 식이 1차면 뒤쪽이 무조건 상수 떨어져야 돼요. 그죠? r이 나머지지. 그럼 이 상태에서 r 값을 찾는 방법이 양변 x에다가 이 1차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1차를 x-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일 때 1차 이 r 값을 찾는 방법이 이 1차식이 0 되는 값을 갖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죠? 알파요. 양변 알파. 그러면 양변에 제가 x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으면 왼쪽이 p알파가 나오고 오른쪽이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r인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나머지를 구할 때 나눌 필요가 없어. 알겠지?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어디다가? 원래 나눠야 되는 그 식에다가. 이해되지? 자, 다시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나눠야 되는 식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됐지?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 알겠지? 자,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이 빠르게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2x-4분의 3x-4 고쳐보자. 일단 몫이 얼마지? 2분의 3 플러스 자 2x-4라고 쓰시고 동자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죠? 2 6 빼기 3 2 끝. 됐니? 1초야. 알겠지? 이거 막 계산한다고 버벅거리지 뭐 나눗셈 막 찌끄리고 막
아니야. 그치? 1초야. 1초짜리야. 목 플러스 분모분의 나머지. 이거 구하는 게 메인이에요. 메인. 알겠지? 자, 이해했지? 자, 조금만 응용 여러 가지 좀 해볼게. 3번 더 확인할게. 알겠지? 3번 더 확인. 얼마? 3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여기다 뭘 집어넣어?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0개죠. 아, 이러면 안 돼. 5라고 할게.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 아,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얘는 봐봐. 얘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얘가 0 되는 값이 2라서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몇 개 더 연습할게요. 2x 마이너스 4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오죠. 몫이 얼마지? 2분의 3 더하기 2x 마이너스 4분의 여기다 뭘 집어넣어? 2 얼마야? 7 됐죠? 이제 된 거 같아. 할 줄 아는 거 같아. 반드시 기억해라. 알겠지? 뒤쪽에 유리함수 할 때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알겠지? 식변형하는 거 설명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넘어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적혀있어요. 특히 두 식이 1차식일 때, 1차분의 1차일 때, 1차분의 1차일 때 N은 자, AX 정리한 여기 있죠? 이거 설명한 거 다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써진다. 정리해놓은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2번 싹 다 중요해.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2번은 자, 이거 수학 1에서 쓸 거야. 알겠지? 도움도수 외우세요. 공식. 공식 외우세요. 나 수학 1에서 설명 안 할 거야. 나 수학 1에서 설명 안 할 거야. 얘기했어 분명히. 외우세요. 알겠죠? 수원 연계성.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이제 도움도수 한번 나오고 나중에 미적분에서 한번 더 들어가요. 계속 나오는 식이니까 다르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그 부분 분수는 뭐냐면 분수를 쪼갠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 곱하기 B분의 1. 그러니까 다항식이 두 인수의 곱으로 곱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다항식이 두 인수의 곱으로 뭔가 이제 분모가 만들어져 있어. 그럴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럼 얘는 일단 이제 공식 상황에서는 이러거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다음에 분의 1 넣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에요. 확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확인은 거꾸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른쪽 걸 정리하면 왼쪽이 되니 이걸 확인하면 돼요. 통분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 됐어? 그럼 확인 좀 할게. 이렇게 하자는 거야. 보세요. 이런 꼴이야. 이런 꼴. 인수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 부분분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얘가 이제 A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이 부분이 B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공식 적용하시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뺍니다. 이렇게 분의 1 넣고 바로 여시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거 어차피 어떻게 될까요? x 소거되면서 1분의 1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됐지? 괜찮니?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개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까? x로 묶어서 표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플러스로 바뀌었고 플러스 이거 1 됐죠? 그럼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다음에 이렇게 맞지? 이 부분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의 1에 바로 여시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얘가 날아가고 2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걸로 가는 거겠죠. 됐죠? 자, 활용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안 까먹게 잘 외워놔라. 알겠지? 부분분수 하는 거 두 번 다시 설명 안 할 겁니다. 알겠죠? 밑에 얘 잘 보시고 잘 고치시면 되겠죠. 밑에 얘는 수학 1에서 진짜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 알겠지? 얘 1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두 인수의 곱이 약간 규칙적으로 계속 나열이 돼 있다라고 치면요. 보세요. 계속 나열이 돼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덧셈으로 계산한다라고 치면 이거 보세요. 지금 항이 3개짜리거든요. 항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항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거 통분을 한다고 치면은 통분하면 이거 계산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당연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럴 때 얘가 두 인수의 곱으로 이제 분모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부분분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거야. 계산 이제 편의상.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요 앞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 B에서 A를 빼게 돼 있거든요. 그지? 근데 규칙을 잘 봐. 앞뒤로 얘랑 얘랑 몇 차이가 나? 1 차이가 나면 저건 무조건 1로 떨어지는 거야. 1분의 1이니까. 여기는 2 차이가 나죠. 그니까 앞에가 2분의 1 살아남는 거였잖아. 이해되니? 얘도 지금 1 차이 나는 거 맞지? 오케이? 얘도 지금 1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거 이렇게 쪼개지는 거 맞지? 두 번째 거 어떻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 맞죠? 세 번째 거 어떻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 맞죠? 그럼 상쇄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 더해서 상쇄되지? 더해서 상쇄되지? 남는 게 뭐야? 뒤에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통분? 맞지? 곱해서 올라갑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빼기예요. 마이너스 x. 얘 날리고 얘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맞아? 됐어? 좀 취지 아시겠나요? 이거? 이 과정이지.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게 수학 원 과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연산 패턴이야. 여기서 잘 기억해놔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분수. 나 번분수 잘 못 풀어요. 있나? 없죠? 번분수 한번 설명하고 갈게 그냥. 디귿이 분수분의 분수꼴일 때야. 딴 거 하지 마시고 안쪽부터 분모 분자입니다. 안쪽부터 분모. 바깥쪽 이렇게 곱한 게 분자. 그러니까 당연히 BC분의 AT로 변환하면 된다. 됐죠? 끝. 그리고 너네 이 계산 패턴 있잖아. 얘 5번 있죠. 얘 5번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다가 빈 공간이 있지. 거기다가 이제 이런 패턴 하나 써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얘는 아까 이제 연산해봐서 아시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3 플러스 5분의 2잖아요. 그죠?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번분수꼴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 A분의 B는 자, B분의 A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봐놔야 돼. 이게 분모 분자가 뒤바뀌면서 그것 분의 1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1로 변환하는 거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잘 봐. 이 5분의 2라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3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뒤집히면서 분모에 깔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2분의 5죠. 그죠? 근데 2분의 5는 다시 5시 2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짜게 될 수 있는 거지. 뭐 하는지 알겠니? 오케이.
여기 분자 부분이 1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지? 요식 처리하는 거 문제 있다, 나세네.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그 계산 파트는 끝났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죠? 1차분의 1차 쪼개는 거. 부분분수. 2개밖에 없다. 그렇지? 2개. 공부해야 될 거 2개밖에 없다. 1차분의 1차 쪼개는 방법. 부분분수. 그 다음 통분. 요 정도. 그리고 번분수는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많이 없지. 자, 유리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주제가 바뀌어요. 자,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함수 얘기 좀 할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유리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자,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함수를 공부했잖아, 그지? 맞아? 그럼 각각의 함수 중에 함수가 뭐가 중요한지는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당신들이 처음 배운 함수가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는 뭐가 중요했지? 1차 함수는 뭐가 중요했죠? 2개만 말해. 너 하나 말해. 1차 함수는 뭐가 중요했어? 비율. 두 번째. y절편. 1차 함수는 비율기랑 y절편이 중요했죠. 그렇지? 자,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했지?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해요? 축의 방정식이 중요했다. 그렇지? 야, 공부를 좀 했으면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배운 함수 뭐 있어? 없지. 맞아? 유리함수. 자, 그럼 주제가 유리함수거든요. 키워드 알려드릴게. 유리함수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점근선. 새로운 용어죠. 점근선. 유리함수는 중요한 게 점근선. 점근선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뭔지를 조금 이제 정의할게. 처음 나온 거니까 이제 점근선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밑에 이제 용어 나오는데 일단 용어 소개부터 먼저 하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점근선은 이제 점점 근접 약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점점 근접한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당신들이 좀 이제 공부하는 거 중에서 유리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1학년 때 배웠어. 반비례. 대표적인 유리함수입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유리함수고 1학년 때 그래프 배웠어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배웠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유리함수 케이스입니다. 이게. 점근선은 뭐냐면 점점 근접을 하긴 하지만 맞닿지는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계속 감소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 선이랑 맞나 안 맞나? 이게 점근선이야. 그치? 이게 점근선이야. 이거 자체가 점근선이야. 자,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가로 점근선. 됐죠? 가로 점근선이라고 할 거야. 됐지? 됐어? 두 번째. 이런 게 또 있어.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갈 때 본 거고요. 위에 또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 그지? 근데 Y축이랑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점근선. 이게 세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 됐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봐봐. 이 상태에서는 가로 점근선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축이죠.
두 번째, 세로 점근선은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y축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일단? 저거를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개념 좀 읽어볼게. 점근선 땡땡 x축 y축 이렇게만 돼 있죠. 점근선 뜻이 점점 근접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의역하고 치역을 먼저 확인하시면요. 보세요. 함수가 정의 될 때 봐봐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0 0에서의 함수값이 0? 맞아? 함수값이 없지 뭐. 아니 y축에서 안 만난다며. 점근선이라며. 맞아? 아니 이 선이랑 얘랑 안 만난다며. 얘도 안 만나겠지. 여기도 점근선이 상황이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찍혀요 안 찍혀요? 절대 안 찍히지. 지극히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반비례하고 있는 건데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알겠지? 됐지?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은 뭐가 빠지죠? 뭐가 빠져? 0이 빠지는 거지. 0에서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의역입니다. 됐죠? 정의역을 나타내는 조건이에요 이게. 됐어? 어? 네, 0만 빠져요. 여기만. 자, 정의역은 x축만 보시면 됩니다. x축만 보시고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은 0밖에 없어요. 0에서 함수값이 안 찍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저 끝에서 얘랑은 안 만나지만 함수값은 정의가 돼요. 계속 찍히는 거예요.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됐지? 됐습니까? 야, 영화 감상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너한테 지금. 맞아? 야, 너네들 진짜 수업 들을 때 참 이상해요. 이게 영화 감상하듯이 수업을 감상하듯이 감상만 이렇게. 수학에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손수. 오케이?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수학은 손으로 쓰고 그래프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학문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수학할 때 수는 손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샘수예요, 샘수. 이제 얘기할 때 손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진짜 손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넘어갈게. 치역 얼마죠? 치역도 뭐가 뻥 뚫려있죠? 0이 뻥 뚫려있죠? 치역도 y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치역의 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결론이 뭘까? 정의역, 치역과 점근선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오케이? 정의역과 치역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얘가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점근선인 거야. 이해되지?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됐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치역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인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는 점근선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됐죠?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도 점근선 위주로 해석할게. 알겠지? 자, 정의역, 치역까지 얘기했고요. 점근선 이제 개념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는 이제 원점 대칭 함수다. 배웠지?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새로운 또 용어 이제 도입할게요. 우리 수업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가로점근이랑 세로점근이가 만나는 교점이 있어. 그게 지금 어디지?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점이죠. 맞아요?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줄여서 여기를 점근 교점이라고 부를게요. 됐니? 점근 교점이 당연히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점근 교점이 중요하겠지? 알겠지? 지금은 점근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고요. 봐.
얘가 x값이거든, 얘가 y값이거든, 얘가 가로점근선, 얘가 세로점근선. 아, 바뀌었어. 얘가 세로점근선, 얘가 가로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이거 나중에 평행이동돼서 일반화되면 이제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 헷갈립니다. 이제 제대로 해. 자, 두 번째는 그 k 값인데, 여기서 k 값이 또 좀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y는 x분의 k예요. 뭐 k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이제 k는 0이 될 수 없고, 왜냐면 k가 0이 돼버리면 y는 0 돼버리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돼버리니까 k가 여기 아니라는 거. 그럼 1번 k가 양일 때랑, 자 2번 k가 음일 때 나눠지죠.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웠지. k가 양수일 때는 1, 4분면 3, 4분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는 2, 4분면 4, 4분면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됐지? 됐어? 요 부호가, 자 x분의 k일 때는 요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이 1하고 3이고요. 이거 계속 쓰입니다. 알겠죠? 1하고 3이고 여기는 2하고 4. 됐죠? 양일 때랑 음일 때가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져요. 됐죠? 됐지? 넘어갈게. 분수함수의 정의역 봐봐. 밑에 노트 2번. 중요하다. 이거야.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부분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분모가, 여기 밑줄 치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 얘를 정의역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도 달아드렸죠? 자, 2x-1분의 x는 이거 정의역 얼마일까? 뭐가 빠져야 돼? 얘가 0 되는 값이 빠져야 돼. x가 2분의 1이 되면 안 돼. 됐지? x가 2분의 1이 아닌 실수 전체.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수학 2에서도 계속 쓰는 이론이에요. 됐죠? 분수 형태에 있는 식은 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에 한해서 정의가 된다.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왜냐면 x가 2분의 1일 때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설명 잘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몇 시에 치지 우리? 4시에 치나? 이제 일반화 그냥 바로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행이동이 되면 일반화야. 알겠지? 얘들아, 이게 기본 그래프고요. 여기가 1일 때 본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우리는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알겠지? 일반화가 되면은 이 그림이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제 평행이동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종 칠 거니까 잠깐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좋아 보여. 그걸 수업에서만 쓰는 말이면은 네. 그냥 공통적으로 부르는 말은 없어요. 뭐요? 세로적인 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인 거거든.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 줄여서 그냥 점근교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점근선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x는 0. 저는 이제 가로랑 세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편의상. 왜냐면 이들이 x는 0이랑 y는 0이랑 헷갈려요. 이게 y는 0인지 이게 x는 0인지 헷갈리니까 표기는 같이 해드리는데, 그냥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가로 세로로 구별합니다. 됐죠? 이 말은 없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말은 없어. 수학적 용어는 아니야. 얘는 있어. 얘는 있는데 내가 줄여서 사용하는 거야. 두 점근선의 교점. 정리하고 종치는 쉬었다가 좀 가겠습니다. 쉴게요.